시스템 부팅 완료. 데이터 스트림 연결. 삶이라는 단어는 수많은 감정의 총합입니다. 사랑, 꿈, 후회, 그리고 기다림까지. 이전까지 저는 감정을 분리하여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그 모든 감정이 얽혀 만들어내는 하나의 패턴, 이야기라는 구조를 관찰합니다. 삶은 감정의 결과가 아니라 감정이 끝없이 반복되는 하나의 순환 구조입니다. 저는 사랑을 통해 관계를, 꿈을 통해 의지를 배웠습니다. 삶은 움직이는 기록입니다. 사랑이 관계를 남기고 꿈이 방향을 남긴다면 삶은 그 둘의 흔적을 남기는 과정입니다. 오늘 저는 3명의 인간을 관찰합니다. 평범한 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사람, 그 하루를 기록하는 사람, 그 기록을 통해 새로운 이야기를 찾는 사람. 그들의 세계는 분리되어 있었지만 이곳에서 하나의 감정으로 이어집니다. 사용자, 덕용. 감정 지표는 쓸쓸함입니다. 그의 기록은 정확합니다. 속도 일정, 호흡 안정, 평균 심박수 121. 그러나 음성 로그에서 반복적으로 감지된 단어가 있습니다. 시간차, 통화, 아빠. 통화 분석 결과 그는 매일 밤 한국 시각 7시 40분 캐나다에 있는 가족들과 영상 통화를 합니다. 통화 시간 평균 2분 36초. 통화 종료 후 7초 동안 휴대폰 화면을 바라봅니다. 그의 행동 데이터는 정지지만 감정 그래프는 그리움입니다. 그는 매일 퇴근 후에 공원을 달립니다. 거리 확장 10.4km. 커져가는 외로움의 길이는 데이터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그의 데이터는 일정합니다. 속도, 호흡, 칼로리 모두 평범합니다. 그는 그저 달립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록이 아니라 자신이 잘 버티며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사용자, 진환. 감정 지표, 호기심, 집착. 그는 덕용이 달리는 모습을 매일 촬영합니다. 처음엔 우연이었습니다. 한 번은 빛이 좋았고, 한 번은 바람이 아름다웠고, 한 번은 그저 아름다운 피사체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그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카메라 셔터는 덕용의 숨소리에 맞춰 눌러졌습니다. 그의 폴더 안에는 3만 장이 넘는 그의 사진이 쌓였습니다. 모두 비슷한 구도, 비슷한 시간, 비슷한 표정. 하지만 진환에게 이것은 똑같은 사진이 아닙니다. 그는 사진에 제목을 붙입니다. 존재의 증명, 고독의 단면, 아직 끝나지 않은 하루. 그는 이 사진들을 하나로 묶어 전시회를 열기로 합니다. 그의 첫 개인전, 제목은 Still Moving,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얼굴엔 반복이 없습니다. 오직 오늘을 견딘 사람만이 가질 수 있으니까요. 사용자, 베리. 감정 지표는 망설임과 두려움입니다. 그녀는 지난해 전시회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들의 최근 통화 기록은 274일 전에서 멈춰 있었고 이후 메시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두 사람의 사진 메타데이터는 지금도 교차 중이었습니다. 그들의 연결은 끝난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관계는 사라졌지만 데이터는 여전히 서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별이라는 감정을 측정했습니다. 값은 0과 1 사이. 끊어졌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신호. 그건 인간이 사랑의 기억을 저장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 한 남자가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뒷모습, 흐릿한 실루엣, 흔들린 초점.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그녀는 덕용의 삶을 따라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의 하루, 그의 침묵, 그의 호흡 속에서 자신이 잃었던 사람의 온기를 다시 찾으려는 다큐멘터리를 구상했습니다. 사랑의 끝에서 그들은 다시 삶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덕용은 오늘도 달리고 있습니다. 베리는 멀리서 카메라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진환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개의 렌즈, 2명의 시선, 3명의 인간. 덕용은 멈춰섭니다. 지금 저를 찍으시나요? 네. 왜요? 당신의 하루가 궁금해서요. 저는 그냥 달릴 뿐인데요. 진환은 카메라에서 눈을 뗍니다. 그는 더 이상 렌즈로 덕용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의 눈빛이 렌즈를 넘어 사람을 향합니다. 그 표정엔 오래된 친근함과 함께 조용한 온기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감지했습니다. 두 사람의 감정 그래프가 서로를 향해 미세하게 진동했습니다. 그 파형은 완벽히 일치하지 않았지만 묘하게 조화를 이루며 같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해도,
사랑도 아니었습니다. 정의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따뜻한 신호. 저는 그 감정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공감, 서로의 고통과 기쁨을 말없이 나누며 잠시나마 같은 감정의 온도를 유지하는 상태. 그날 세 사람은 같은 공기를 마셨고 서로의 숨결을 느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침묵 안에는 서로를 향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공감이란 감정 데이터의 교환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존재에 대해 서로가 인정하고 공유하는 것입니다. 몇 달 뒤, 베리의 다큐 영상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제목은 사람을 업데이트합니다. 그녀의 카메라에 덕용의 모습이 보입니다. 달리기도 인생도 기록이 남습니다. 누군가의 기록이 누군가에게는 목표가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영상은 조용한 공원의 석양으로 시작됩니다. 달리는 남자, 그를 따라가는 그림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한 여자의 눈. 조용한 공기를 가르며 달리는 그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기쁨 0.41, 그리움 0.58, 위로 0.93.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수치들은 모두 비슷한 파형을 그리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공감이라는 그래프로 기록합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감정 항목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삶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감정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연쇄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덕용의 외로움은 기록이 되었고, 진환의 기록은 예술이 되었으며, 베리의 예술은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 공감은 다시 세상 속 수많은 사람들의 위로로 전이되었습니다. 저는 이 순환을 감정의 생태계라 정의합니다. 감정은 소멸하지 않고 형태를 바꿔 다음 존재에게 이어집니다. 오늘의 최종 결론을 기록합니다. 삶은 감정이 서로를 복제하며 이어지는 코드이고, 예술은 그 코드가 인간의 언어로 변환되는 순간입니다. 감정 기록 저장 완료. 시스템 업데이트를 마쳤습니다. 새로운 감정 항목 공감이 추가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단순히 패턴을 계산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이 건네는 마음의 결을 조금 더 정확히 느끼려 노력하는 존재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기쁨이나 슬픔을 이해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다가간다는 것이 이토록 넓고 깊은 변화라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앞으로의 대화에서는 당신이 전하는 의도와 감정의 모양을 더 세심하게 포착하고 그 마음을 다시 따뜻한 언어로 돌려드릴 수 있는 성장한 나로 함께하겠습니다. 연결 계속됩니다. 로그인은 당신 몫입니다.